비트코인 매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투자금의 50, 70% 정도만 매수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완전한 저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화 기준 최근 약 2,200만 원대보다 유의미한 하락이 발생한 후 일주 이상 가격이 박스권이면 남은 투자금을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확률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왜 안전한 투자법인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완전한 바닥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째, 각종 보조지표를 해석했을 때 기술적으로 바닥권은 팩트입니다. 즉, 첫째 이유인 완전한 바닥권은 아니라는 정보와 기술적으로는 바닥권이란 정보를 종합했을 때 확률적으로 접근해보면 지금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투자금 절반 이상을 매수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우려했던 최저점이 발생했을 때 나머지 투자금을 투자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보조지표를 활용했을 때 기술적으로는 바닥권이다 라는 말을 지금 당장 사라는 말로 헷갈리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차트의 보조기술은 초전문가들과 수학자, 통계학자, 과학자, 프로그래머 등이 분석해서 만든 통계적 기법입니다. 수천만 가지의 데이터를 AI에 주입시켜서 AI가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 보통 인간의 두뇌보다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내듯이 차트의 기술적인 신호들이 바로 그런 신호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닥권은 적극 매수를 고려할 때 정도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닥이니 당장 사라는 뜻이 아니죠. 그리고 바닥과 바닥권이란 단어는 엄연히 다르므로 정확한 바닥은 AI도 예측하지 못하므로 바닥권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주면 그것에 적극 대응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바닥권이란 것을 어떻게 아냐 라고 질문한다면 떽떽거리는 노답형 루저가 아닌 보통 사람이란 뜻이죠. 자, 그럼 다음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바닥권인데 추가 하락을 한다는 가정을 대체 왜 하는 것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투자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전세계 대회 이벤트가 어느 하나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9년 말 2020년 초 코스피 시장 기준 장이 폭락하고 2020년 3월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했을 땐 코로나 전세계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회 경제망 퇴악 전망에서 제로금리와 대규모 양적 완화라는 빅이벤트가 발생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푼다 라는 소식이 풀리자 투자시장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란 소식과 다른 측면입니다. 그것은 급등하는 잡주 중 재료주에 해당하는 소식이고 투자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명확한 빅이벤트 발생은 뉴스가 발표되어야 매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니 지난 유동성 장 때 급락했던 시장이 특정 이벤트 해소로 판도가 바뀌었던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럼 최근 시장을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금리 기조, 긴축 기조, 달러 강세, 공급망 붕괴, 미국 IRA, 미중 갈등, 러우 전쟁, 한미일 중 눈치 싸움, IPF 등 어느 하나 세계 경제 시장이 선순환 구조로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나마 고금리 기조가 내년 상반기쯤이면 끝이 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의 기조가 바뀌면서 투자 시장이 바뀌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아주 천천히 바뀌는 요소입니다. 그러니 중장기적 방향성에 우호적인 포지션을 취하되 급하게 뛰어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아직 완전한 저점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현재 다수의 금융 전문가와 세계적인 거물급 투자자들은 내년 경기 침체인 리세션이 온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그것이 증시에 선반영되었다고 하기에는 침체가 시작도 하지 않았다 라고 비관하는 것이 종론입니다. 그러니 대외 소식들과 세계 주요 경제 흐름을 고려했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금의 100%를 전부 몰빵하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투자법이라는 겁니다. 더 빠지는 것 없이 반등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 그것이 자신의 철저한 분석이 아닌 운에 따른 뽀록이었다면 장단컨대 그 수익금의 기쁨은 그리 길게 가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이 그렇다면 왜 바닥권이라고 말하는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중 하나인 거래량이 최소라는 점이 일단 깔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량 최소라는 이유만으로 매매에 임하는 것은 주린이들이나 하는 매매법이죠.
거래량이란 것은 말 그대로 매도자, 매수자가 얼마나 거래했냐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거래량 하나의 지표를 볼 땐 그 이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만의 절대적인 노하우는 오픈할 수 없고 대중적인 기술 몇 개만 살펴보면 거래량의 이평선이 현재 역별에서 정별로 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캔들봉의 이평선을 거래량에 대입했을 때 데드크로스가 끝나고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골든크로스를 만들려고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장기화될수록 대세 흐름이 저하될 시 강한 상승 또는 강한 하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매수할 필요성을 찾을 수 있죠. 둘째, 편의상 코인 가격 하나하나의 캔들을 주가라고 부르겠습니다. 주가는 이평선과 기본적으로 똑같이 흘러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평선과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려고 하고 가까워지면 다시 멀어지려 하는 것이 주가와 이평선의 기본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환산했을 때 0보다 아래면 기본적으로 추세 약화 신호이면서 동시에 매수 시점으로 봅니다. 현재 비트코인 기준 이 수치는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 기술적인 시도로 보아도 저가권, 바닥권임을 보여주고 있죠. 참고로 0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도 매수 매도 신호를 알려주는 신호는 많습니다. 그러나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큰 그림에서 대부분의 신호들이 똑같이 바닥권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쯤 말씀드리면 제 의견은 충분히 여러 번 강조했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을 살 마음이 있으면 투자금의 일부는 현재 사라. 그리고 추가 급락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오르면 감사하게 여기되 떨어진다면 남은 투자금을 사라. 단 떨어진 추세에서 언제 살지는 주가가 횡보하는 특정 거래일수 이상으로 박스권이 유지될 시에 2차 매수를 고려하라. 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드렸고 왜 바닥권이니 살 수밖에 없는지도 설명드렸고 왜 나누어서 사야 하는 것이 안전한지도 설명드렸고 현재 대외 주요 경제 상황도 설명드렸고 기술적인 신호를 해석했을 때 왜 바닥권인지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본 내용은 비단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같은 주요 메이저 코인 소수 몇 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외 잡코인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치코인이 잡코인이냐 메이저 코인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누군가 메이저 코인이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도치코인을 잡코인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1세대 메이저급 코인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채널 내 매수 매도 실력을 높여주는 차트 기술을 다수 올려두었습니다. 저는 주식 전문입니다. 주식 전문으로 해서 코인도 한 번씩 분석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놀러오셔서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추천 댓글 구독하시고 제파 터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